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신 교수입니다. 2022년도 전기 음악치료대학원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역을 먼저 보시면요. 저희 대학원의 연역들은 쭉 살펴보면 정말 최초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1997년에 국내 최초로 석사 과정에 음악치료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학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역사적인 25주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수가 됩니다. 정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음악치료대학원의 나이가 25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가 1999년에 사단법인 채로 음악치료학회가 최초로 결성이 됐습니다. 한국음악치료학회이고요. 그리고 또 학술재단, 연구재단 등재지로 또 99년도부터 한국음악치료학술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2003년에 음악치료 학문으로 최초로 박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음악치료 학계에 도처에서 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2013년에는 우리가 원격대학원에 또 음악치료학과가 또 최초로 개설이 되어서 이제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직업이 있어서 음악치료 공부가 좀 힘드신 그런 선생님들 위해서 또 원격으로 음악치료 학과를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문지영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 음악치료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저희 숙대에 또 교내 음악치료실을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교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인턴들이 또 교내에서 인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장애 아동들이 내원하여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음악치료대학원의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교수님들은 임상음악치료뿐만이 아니라 원격대학원 음악치료 전공 수업도 함께 담당하고 계시는 통합적인 그런 교수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원에는 세 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네, 저랑 또 우리 문지영 교수님, 황은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음악치료 철학이랑 음악치료학 개론 수업을 하고요. 또 우리 문지영 교수님은 음악치료학 개론, 또 음악치료 기술, 음악심리치료를 수업하고 계십니다. 또 황은영 교수님은 특수아동 음악치료랑 음악치료 세미나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모두 논문 지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6분의 초빙 교수님, 겸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들도 이제 각각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실습 지도도 하시고, 논문 지도도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신, 또 훈련 배경을 가지신 그런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저희 대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프라비슨 음악치료라든지 GIM 음악치료라든지 또 신경재활 측면에서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접근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음악치료 학계에서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음악치료 접근법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대상들을 접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임상이랑 연구활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이제 저희 대학원에 음악치료실이 다시 리오픈을 했어요. 새로 그 방음도 하고 환경미화도 하면서 새롭게 예쁘게 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이 내원을 해서 음악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에 모의 세션을 같이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줌으로 하는 비대면 음악치료 세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여기서 음악치료 임상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악기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 악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습을 어떤 기관으로 가게 되면 또 학교에서 다 악기도 빌려주고 그 충분한 그런 음악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연구 스터디들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연구 스터디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을 좀 더 그 관심이 있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중학교에 가서 음악 치료 세션을 해본다든지, 또 노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시대별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음악을 좀 공부하고 또 졸업생과 만남을 한다든지, 또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센터에서 음악치료를 진행해 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재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학기에 새로 우리가 발족한 것이 석사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석사 연구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수님들 또 여러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논문에 관한 요즘의 연구 동향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논문을 쓰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미나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석사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우리 대학원이 현재 참여했거나 과거에 참여했던 그런 사업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제 문화예술 치유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센터라든지 또 이렇게 군부대 시설, 또 중독 시설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 대학원이 이제 임상을 같이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호스피스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수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터디 모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럽 활동의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대학원에서 이제 세계 음악치료 학술대회를 또 국내 최초로 개최한 적도 있었고요. 또 희망의 두드림 우체국 사업이라든지 또 송라이팅 경연대회 같은 건요, 우리 대학원 자체의 컨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음악치료의 그 주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드는 기법인데요. 본인이 이제 치료적인 어떤 상황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드는 그런 또 경연대회 같은 것들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음악 힐링 캠프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체에서 또 음악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시면 총 36학점을 듣게 됩니다. 총 35학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5학기 동안에 그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학기 때부터 4학기 때까지는요, 이제 이론 수업들, 그다음에 실습 수업이 주가 되고요. 이제 5학기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현장에 음악 치료 임상이 일어나는 그런 기관에 이제 학생들이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한 학기 동안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1학기 때는 음악치료 기술, 음악치료학 개론, 특수아동 음악치료, 그리고 기타 앙상블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요. 2학기에 올라가면 즉흥연주 기술, 그다음 상담 심리학, 성인 음악치료랑 음악치료 임상기법 중에서 선택 과목 하나, 그리고 고급 즉흥연주, 이건 이제 기타로 사용하는 고급 즉흥연주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치료 실습,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3학기 때는 음악과 인간행동, 그 다음에 의료 현장 음악치료랑
음악 심리 치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다음 음악 치료 실습 두 번째 또 학기가 이루어집니다. 4학기 때는 음악 치료 철학 그리고 장애 아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악 치료 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있는 음악 치료 실습 과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주 1회 기관에 음악 치료가 일어나는 기관에 나아가서 파견돼서 거기서 음악 치료 실제 내담자들과 함께 음악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쌓이고 나면 5학기 때 인턴이라는 이제 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부터 4학기 때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실습만 주 1회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음 학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1년 동안 더 진행된다, 이렇다면 아마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대면으로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학기 때 이제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인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인턴은 우리 학교에도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숙명여대의 인턴은 일단 그 기관에 음악치료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학생들을 보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뭐 어떤 세팅을 하고 뭔가 새롭게 뭘 만들고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런 세팅, 그리고 현장에 음악치료 선생님이 이미 치료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음악치료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또 보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그리고 그런 실행을 할 때 또 음악치료사 선생님께서 감독하셔가지고 슈퍼비전을 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학기 때 이제 우리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쓰던지 아니면 논문 대신에 대체 과목을 듣고 학위 자격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시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학위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한 대체 과목은 음악치료 세미나라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논문을 안 쓰고 나는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5학기에 인턴을 하면서 이제 음악치료 세미나라는 수업을 같이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임상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대학원의 임상 실습은 2학기 때부터 이제 2학기, 3학기, 4학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3학기 동안 실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습이 우리 대학원이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매 학기 음악 치료의 주요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2학기 때는 우리가 아동, 특수아동, 청소년 집단으로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학기 2학기에 실제로 지금 실습 기관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그 음악치료실, 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뭐 성가전 입양원,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등등.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특수아동,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2학기 때 이렇게 청소년, 아동을 만나면요, 3학기 때는 또 이제 다른 집단,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실버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노인 데이케어 센터, 요양원 이런 데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4학기 때는 이제 정신과 성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음악 치료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활병동이라든지 건강복지센터 이런 그 기관에 학생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내보내지 않고요. 학생들 내보내서 비디오로 찍어오면 학교에서 그걸 보고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담당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슈퍼바이저 교수님이랑 함께
기관에 내원해서 슈퍼바이저 교수님의 감독하에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음악치료가 끝난 후에, 실습이 끝난 후에 현장에서 슈퍼바이저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턴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은 5학기 때 현장에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음악치료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5학기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서북병원, 또 대구 들풀치료센터, 라파 노더프라비스 음악치료 클리닉, 명지병원의 예술치유센터,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일산 백병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다양한 대상, 또 다양한 기관의 학생들이 나가서 정말 이제 음악치료 전문가로서 이제 곧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실무 교육을 받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음악치료 그 학과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 전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 뒤에 문지영 교수님께서 원격대학원의 음악치료 전공 소개를 해주신 후에 같이 묶어서 입학 전형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학과장 문지영입니다. 네, 앞서서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김영신 교수님께서 음악치료대학원의 교과 과정과 우리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음악치료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총 5학기로 구성이 됩니다. 1학기에는 음악치료학 개론, 음악치료 기술, 특수아동 음악치료 세 과목을 듣게 되고요. 2, 3, 4학기에는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 음악치료 기술, 음악치료학 개론, 특수아동 음악치료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음악치료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실습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네, 2학기, 3학기, 4학기에는 각각 그 학기에 필요한 그러한 과목들이 있고요. 2학기는 음악치료 실습에 진행되는데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3학기도 음악치료 실습이 진행되는데 노인 대상, 그리고 4학기는 음악치료 실습이 정신과 성인 질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5학기에는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요. 인턴십과 또 음악치료 논문 혹은 학위 자격 시험을 위한 음악치료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33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외국어 시험도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또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이나 학위 자격 시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원격대학원의 특성상 저희는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원격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각각 대구나 광주, 대전, 부산, 제주까지 다양한 실습기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실습기관에는 경험이 많으신 음악치료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슈퍼비전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3학기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활발하게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4학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양한 실습 기관들이 있죠. 네, 마지막 5학기에 이제 인턴십이 있다고 했는데요. 인턴 기관도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또 광주, 대전, 대구, 네, 이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습과 마찬가지로 인턴 과정도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음악치료대학원과 원격대학원 모두 대학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어떠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말에는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또 어떤 교정시설이라든지 음악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저희가 어디든지 나가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원은 동문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문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계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간식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재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학기 잘하고 있는지 동문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치료를 세션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재학생 음악치료 세션을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한 강의, 특강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매 학기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목 이외에 또 경험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신입생 환영회와 또 신입생을 환영하는 축하 공연도 하고 있고요. 또 원격대학원이라서 교수님들 어떻게 만나서 교수님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그런 우려가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대학원은 동행교수제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매 학기 한 두세 명씩 한 교수님께 배정이 되어서 자신의 어떤 좋은 일도 얘기하고 또 고민되는 일도 얘기하고 조언을 얻는 네, 그런 동행교수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또 매 학기 재학생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혹은 학기를 마치면서 재학생들과 이렇게 다 같이 교수님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졸업을 축하하는 그런 공연도 하고 또 5학기 인턴십을 나가는 학생을 위해서 인턴 발대식이라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 자격이고요. 또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도 지원 자격이 됩니다. 음악치료대학원이라고 해서 음악만 전공해야 되나? 이런 네,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꼭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공은 어떤 걸 전공하셔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전형 방법은 서류 및 면접 그리고 실기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기시험은 피아노 연주와 가창 능력을 확인을 합니다. 네, 입시 설명회가 끝난 후에 이제 실기시험국이 오픈이 될 텐데요. 네, 실기시험은
피아노 연주를 막 이렇게 피아노 전공할 사람처럼 그렇게 막 현란하게 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며 악보에 있는 그대로 연주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반영 비율은 임상음악치료학과의 경우 서류 30%, 면접 및 실기시험이 70%, 그리고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의 경우 서류 50%, 면접 및 실기시험이 50%로 반영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리고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원서 접수는 10일 날 끝나고 입시 날짜는 12월 4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조교실로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대학원은 장학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입생의 경우, 입학을 한 신입생의 경우는 성적 우수한 사람들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원격의 경우에는 신입생 모두에게 신입생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성적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성적 우수 학생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원우회에서 원우회 임원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재학생 대상 형설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형설 장학금은 원격 대학원은 제외가 됩니다. 또 학군 제휴한 협력 장학금도 있고요. 또 현지 공무원 혹은 현지 초등교원들이시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 졸업 후 진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음악치료학회 임상음악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연 2회 실시되며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는 현장에서 음악치료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졸업생의 80% 이상이 현장에서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취업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업의 형태로는 파트타임이 한 48% 정도, 풀타임이 33% 정도, 개인 센터 운영이 11.5% 정도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기타로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사업 등에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90.7% 정도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주로 임상에서 만나는 대상들은 장애, 비장애, 아동, 청소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취업 기관은 발달센터, 병원, 복지관, 노인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음악치료사들은 직업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서는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선배와의 만남,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치료사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음악 치료의 변화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 치료에서도 비대면 음악 치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서는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음악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음악치료 역시 대상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현장에서 그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동문회는 동문끼리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취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갈 그 자리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김영신, 문지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대학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이번 학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원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저도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전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는 동안에 더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질문인데요. 역시 입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접을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면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꼭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당일에 학교 건물 출입하실 때 QR코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니 QR코드를 미리 준비하시면 입장이 원활할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면접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면접은 음악치료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치료사로서 성숙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와 또 음악치료사로서 알아야 하는 음악치료의 기본 개념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음악 전공 외에 다른 전공도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학원생들의 전공을 조사해보니 음악 전공이 대략 60%, 비음악 전공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 대학원의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음악치료 임상에 필요한 음악 기술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음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기 과목들도 있고 또 우리 대학원생들은 모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학기 이론과 실습의 경험치가 쌓여서 졸업할 때는 모두 숙련된 음악치료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당연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임상음악치료학과와 원격음악치료학과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면접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입학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로 응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피아노로 연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는 음악치료 임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피아노 기술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 질문과 비슷하게 또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또 피아노는 어느 정도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피아노 악보 그대로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보에 제시된 음악이 아니라
반주 부분을 코드로 바꿔서 친다든지 또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접 과정이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래도 당연히 마스크를 쓴 채로 부르게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노래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노래를 좀 더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죠? 네, 비슷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실기곡의 코드나 키를 바꾸어서 연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악보 그대로 연주하면서 노래하셔야 됩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개인이 임의대로 코드나 키를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노래 실력이 실기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실기시험에서 노래는 지원자의 성량이나 음색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치료사로서 임상에서 대상자에게 목소리로 음악적인 개입을 충분하게 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반주하면서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이번에는 합격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류 심사 및 면접과 실기시험의 비중은 어떠한지요? 특히 실기시험에서 노래와 피아노의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류 심사와 면접 및 실기시험의 비중은 임상음악치료학과와 원격음악치료학과가 조금 다릅니다. 임상음악치료학과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30%, 면접 및 실기시험이 70%이고요. 원격음악치료학과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원격음악치료학과의 경우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실기시험의 비중이 똑같이 50대 50입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원격음악치료학과의 경우에 실습은 하지 않고 이론 위주의 수업만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격음악치료학과의 이론 위주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지만 실기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되며 특히 실습의 경우에는 임상음악치료학과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격음악치료학과의 경우 졸업 후 자격증 취득은 임상음악치료학과와 동일한가요? 네, 물론 동일합니다.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음악치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 후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음악 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네, 졸업 이후에 이 자격증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며 임상음악치료학과와 원격음악치료학과 모두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거주 중인 분이 온라인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석사학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상 실습과 인턴십 이수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실습은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100% 온라인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곤란합니다. 임상음악치료학과와 원격음악치료학과의 수업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냐는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당연히 수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상과 원격의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지만 임상에서 강의한 내용과 원격에서 강의한 내용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교수님께서 임상음악치료학과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고 또 원격음악치료학과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강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원격 강의를 들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원격대학원 실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실습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학과는 지방에 많은 실습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실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격 음악치료학과의 경우 이론 위주의 수업이라고 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학기에 최소 2번 이상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되게 토요일에 많게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몰입 수업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습이나 인턴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습과 인턴을 대면 위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아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학교에서 슈퍼바이저 교수님과 함께 모의 세션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습에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턴을 할 때 대상자는 원하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 대상을 원하면 아동 대상의 기관에서, 또 노인 대상을 원하면 노인 대상의 기관에서 우리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험이 아주 많은 음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인턴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턴과 관련하여서 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현직 교사가 이제 인턴십 때 풀타임 근무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다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 5학기에 진행되는 인턴 과정은 학과가 지정한 기관에서 음악치료사의 관리 감독 하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직에 계신 분들은 학과가 지정한 기관에서 풀타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고민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현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라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음악치료 대상자를 확보하시고 또 세션 시간을 충족하시면 또 인턴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요사항들을 또 충족하시면 학과에서 요구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고 나면 그 현장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본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외국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이나 학교 참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외국 대학의 지원은 가능하나 외국 대학과 협약을 맺을 시에 국제팀에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회의 경우에는 매년 한 11월경에 개최가 되는데요. 관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올려주시면 질문을 간추려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입시곡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입시곡은 총 3곡인데요. 가곡과 가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입시곡은 가을 타나바, 눈,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총 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한 입시곡은 이제 입학 설명회 이후에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온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김영신, 문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